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습과 3 제12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2강은 습과 시민사회라는 강의인데요. 자, 제12강에서는 이제 습과 시민사회에서 먼저 습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거기 두 번째 단락 391쪽에 보면 숲을 잘 보존해서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숲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성, 관리, 보존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참여 영역은 기획, 구상, 계획, 설계, 관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번에 보면 시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자치라는 것은.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 습각국기에 시민의 참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시민의 참여.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많이 추진해서 그래서 시민과 행정관청이 연대해서 습각국이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시민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정관청 또 이제 자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과 행정관청의 창조적인 파트너십, 자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자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과 행정관청이 파트너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잘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습과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 보면 1번 시민자치의 그 실현이 나오고요. 392쪽을 넘겨보시면 2번 시민 합의, 시민들끼리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참여로 습각국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 수요의 우선순위 및 이해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 간의 교류죠. 자,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새로운 공동체 형성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번째는 지혜의 총집결. 그래서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잘 결집을 시킨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지혜를 모은다. 자, 그 다음에 392쪽에 보시면 개방된 행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민은 행정의 입장을 생각하는 관계.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통된 그런 그 인식과 목표 이런 걸 가지고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93쪽에 이제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직접 참여해서 숲에 대한 중요성, 문제점 등을 체험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도 이제 변화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유형과 사례는 394쪽으로 넘겨보시면 그림 12-1에 숲의 시민 참여 유형에 따른 활동 주체 및 목적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 주도형,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숲의 시민 참여 유형이 첫 번째가 행정 주도형. 자, 이게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시민 주도형이었어요.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 협력형이 있습니다. 시민들끼리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관리 운영에서의 시민 참여가 394쪽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 이런 그 숲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잘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일단 숲 가꾸기 활동 그건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이 숲 가꾸기 활동은 가지치기, 풀베기, 속가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 또 유지도 해야 됩니다. 그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생물 서식처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 운영에서 시민 참여의 예가 395쪽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길동 자연생태공원이 있어요. 길동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2001년 이후부터 그런 공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변화로 이제 그 서울시가 공원의 유지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주체가 이제 길동지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주요 활동이 뭐 모니터링 또는 교재 제작, 표본 제작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396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396쪽으로 가보면 자, 2번에 보면 녹지 관리 실명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소유 주체, 이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그럼 가꾸고자 하는 그런 가꾸고자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꾼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녹지 관리 실명제라는 게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녹지 관리자가 뭡니까? 그린 오너죠. 그린이라는 건 초록색이고 오운이라는 건 소유하다는 뜻에서 이알이 붙었죠. 소유자, 관리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숲사랑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396페이지. 자, 이것은 이제 그 행정에서 해왔던 그런 그 숲 관리죠. 숲 관리를 숲 관리에 대해서 그런 시민의 참여죠. 시민의 참여. 그런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숲사랑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숲을 보호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97쪽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나왔는데 이 트러스트란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믿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믿다, 믿음.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숲은 개발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에는 행정적인 예산 투입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보전 가치가 있는 숲은 국민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죠. 국민이 토지를 매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트러스트 운동은 개발에 의해서 훼손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 녹지를 보전, 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98쪽으로 넘어가서요.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말이 있죠. 398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국가적인 믿음이란 뜻이죠. 내셔널 트러스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기부, 증여 이런 게 중요하죠. 첫째 줄에 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든가 기부 또는 뭐 증여 이런 걸 통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 문화자산을 확보해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그 자연보호 단체, 이게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아름다운 자연지역, 역사적 건축물 기증, 증여, 매수.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호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99쪽에 보면 광주 무등산 트러스트 운동이나 서울의 녹지 확대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400쪽으로 넘기면 조성 입안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그러니까 입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안을 세운다는 뜻이죠. 설립자죠. 세울 입자. 법률 안자죠. 그래서 이것은 조성 초기 단계부터 행정 전문가 또는 주민, 행정 전문가와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죠. 주민이 의견을 교환하겠죠. 자, 이런 의견을 교환을 해서 상호 이해와 상호 이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합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수혜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401쪽에 이제 그래서 가보시면 401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있죠. 그 공원 조성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호 이해와 합의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얘가 이제 사당동에 있는 양지공원이나 학교 숲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광주 시민이 만든 푸른길 공원.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405쪽에 보면 법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405쪽인데 바로 밑에 있죠. 행정주도형으로서 법도는 조례, 자치단체의 녹지 관련 시책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시 내 공공의 도시녹지를 보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도시녹지 참여에 대해 법제적인 위치를 부여해준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6쪽을 보시면요. 406쪽에 1번에 국민의 숲이라고 있죠. 국민의 숲. 자,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단락 전체를 네모 별표를 쳐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4개 유형이 체험의 숲이 있다. 국민의 숲은 체험의 숲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단체의 숲이 있어요. 단체의 숲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산림 레포츠의 숲이 있어요. 산림 레포츠. 이게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 환원의 숲이 있어. 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녹지 활용 그 계약을 보면 406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녹지 활용을 계약을 하는 거죠.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 계약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그 해당 토지의 식생, 숲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녹지 활용이 그 계약이 가능한 토지는 마지막 줄에 보면 3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이것이 중요하죠. 300제곱미터는 한 100여 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7쪽의 첫째 줄에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가 아니어도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녹화에 대한 어떤 협정 이런 것도 있겠죠. 녹화 계약과 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녹화 협정을 좀 보면요. 녹화 협정은 이제 그런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자연환경 이런 것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확보를 위하여 이제 그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합의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407페이지에 3번에 나오죠. 이 녹화 계약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자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8쪽. 거기 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나오죠. 쉽게 말하면 내 집 앞을 내가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법제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적인 숲 공간에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숲 조성과
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주택지라든가 상업지, 공장 등의 이런 사적인 숲 공간을 비롯해서 어떤 공공성을 띤 숲 공간. 자,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공공성을 띠는 그 숲 공간도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참여가 409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이런 사회숲을 만드는데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부금도 되고, 또 헌수, 현물,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1쪽에 보면 이제 숲과 시민 참여의 향후 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향후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 첫째는 밑에 나오죠. 시민 그 411쪽이죠. 밑에서 한 7, 8째 줄에 첫째, 시민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412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런 그 시민의 둘째 줄에 참여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환경 차원에서, 자, 참여의 중요성 이런 말 나오죠.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중간 역할, 넷째 줄에 있죠. 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 밑에 딸락 나오죠. 다음에 다양한 기부 문화의 확산, 다양한 보전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부 문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보전 방식 중요하다. 그런 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다음 단락에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기부금이나 현물, 숲 공간 내에 설치되는 일부 시설, 숲의 일부 공간을 시민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참여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숲이 조성될 때까지는. 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413쪽에 보면 둘째 줄에 조성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의견.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413쪽에 다섯째 줄 이거 형광펜을 붙여주세요. 숲이 조성되기까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된다. 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넷째는 어떤 법제도적 장치, 기금 마련을 하는 그런 게 나오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다섯째는 또 뭡니까? 관리 주체와 참여자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파트너십을 잘 구축을 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시민은 행정을 보조하거나 위탁한 수단이 아니고 의욕과 능력을 가진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에서 이 시민은 그런 행정 보조라든가 위탁 수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X죠, X. 그래서 의욕과 능력을 가진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의욕과 능력. 자,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16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416페이지예요. 숲 가꾸기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391쪽을 펴보시면 391쪽부터 393쪽이 나오죠. 숲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에 보면 큰 것만 읽어보면 1. 시민자치 실현, 2. 시민 합의 형성, 3. 시민 간의 교류, 4. 지혜의 총결집, 5. 개방된 행정, 6.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자, 그러니까 답은 시민자치 실현 1번, 시민 합의 형성, 개방된 행정은 되지만 아이디어 분산이라는 건 안 나와 있죠. 그리고 2번, 국민의 숲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은 406페이지를 펴보시면 406페이지, 아까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국민의 숲 두 번째 단락 네모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체험의 숲이나 단체의 숲, 사회환원의 숲,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의 숲이 해야 되는데 3번에 마을 숲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3번 도시지역 안에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녹지 활용 계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녹지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40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녹지 활용 계약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게 답입니다. 둘째 줄부터 나오는 거. 그럼 4번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민간의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자연보호를 위한 단체로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보존 관리하는 단체. 자, 이게 398쪽을 펴보세요. 398쪽을 펴보시면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셔널 트러스트. 그래서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정부 국가적인 어떤 그 기부라든가 증여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죠.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영국에서 이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이나 기부 증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그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있죠. 아름다운 자연지역 및 역사적 건축물을 기증 증여 매수로 입수해서 영구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답은 2번이고요. 시민 참여의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은 413페이지 펴보시면 아까 제가 형광펜을 밑줄 치라고 그랬죠. 다섯째 줄 숲이 조성되기까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있는데 1번을 보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돼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된다고요. 나머지 2번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 이건 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숲과 삶을 전체 강의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1강부터 12강까지 제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잘 들으셔서 복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